불과 몇 달 전까지 그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금속 노동자였다. 가족의 생계와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든 전쟁터. 2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는 늘 비정규직 도장공으로 불렸다. 스프레이부터 시작해갖고 바로 직접 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노는 시간, 여유 공간이 있으면 시간에는 또 타치압도 했다가 신나 클리닝도 했다가 빼빠도 치다가 청소도 했다가 그랬죠.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죄밖에 없는데 그 죄값은 너무도 가혹했다. 폐암 말기. 그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폐암증 만들어내는 게 참 뿌듯했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이제 되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한 인간으로서 할 말도 없죠. 쟤는 살라고 했던 제품인데 왜든지 내 동료 후배들은 앞으로 이런 병이 안 걸리길 제발 빌면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에 해바래. 아까 그거 하지야. 신경 쓰지야. 퇴근한 남편에게선 늘 신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독한 냄새에 취해 동료 누군가 쓰러졌다는 소리도 간간히 들려왔다. 그런 데서 어떻게 일하냐고 물으면 남편은 그저 우리 일이 원래 그런 거라고만 했다. 노동자는 일터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암을 피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발암물질에 노출된 채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죽음이란 없다. 생산력 향상이 최고의 가치로 통하는 것. 이곳에서 노동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노동자의 하루는 공장의 작업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끊을 수 없는 밥줄. 이 안에서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이 계속 반복된다.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밥하고 애들 밥에서 먹이고 청소하고 7시 한 40분에서 50분에 출근해가지고요. 이제 일하고 쉬는 시간은 2시간 만에 10분 쉬고 12시 점심시간이고요. 좀 쉬었다가 책 읽고요. 5시에 저녁 먹고 이제 일하고 보통 7시 반에 퇴근하는 거죠, 밤. 그 다음에 일이 더 있으면 조금 더 연장까지 하고. 집에 가면 8시, 9시 정도 되면 별로 할 일 없이 자요, 그냥. 밥하고 애들 먹이고 청소하고 빨래해서 널고 12시 넘어서 자요. 피곤해도 일상생활이 몸에 배서 괜찮아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화학물질을 손으로 만지고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며 살아간다. 만질 때도 있고 고무장갑 끼고 할 때도 있어요. 세척기 청소할 때 맨손으로 하거든요. 저는 원래는 고무장갑 끼고 하는 건데 하다 보면 불편해서 고무장갑을 빼고 청소할 때 있어요. 일어나다 보면 이제 결상류나 이런 기름 냄새 이런 것도 이제 어쩔 때 보면 이제 속 가다 보면은 좀 약간 어지러울 때도 있고. 뭐 보시다시피 여름이면 현장 이렇게 들어오면 중간 라인에 공정 들어가면 거의 뭐 숨막힐 정도로 절상이 과로가 날리고 다니는데 여기 현장은 아직 뭐 젊은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별로 그런 걸 의식을 잘 못해요. 뭐 피부나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많이 나와요. 여기 있는 직원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안 좋은 건 아는데도 뭐 마스크나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몸에 나쁘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 화학물질이 무엇이며 노동자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도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겉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도료에는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이 섞여 있었다. 귀찮다며 맨손을 담갔던 절삭유에는 유럽에서 사용을 금지한 환경 오염물질이 가스켓이에요. 시트 가스켓. 가스켓이에요? 장판 형태로 생긴 가스켓. 단열재와 가스켓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틀을 떼어내는 금형 이영제에는 또 다른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지금껏 심각한 암을 초래할 수도 있는 갖가지 화학물질을 피부와 접촉하고 공기로 호흡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 OECD 자료들이나 아니면 WHO 자료들, 제가 요즘 이제 전 세계의 직업성 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세계적인 보고서들을 읽어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정말 개발도상국들은 좀 어처구니 없이 관리하면서 불필요한 노출들로 인한 불필요한 피해자들, 막을 수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라 그러는데 과연 우리는 한 발자국이라도 여기서 벗어나 있을까? 우리가 정말 OECD 국가인가? 세계 경제 뭐 10위권의 국가인가? 이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네. 경제 성장만 부르짖던 사이 생산 현장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에 중독되어 갔다. 전국 금속노조는 본격적인 발암물질 추방 사업을 전개한다. 2010년 6월 충남 지부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 1톤의 발암물질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발암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이거는 데이터를 그동안에는 한 번도 축적하지 않았던 것이고, 실제로 이제 산재 인증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인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노동자가 나중에 뭐 암이 대략 뭐 한 70대 주로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퇴직 이후에. 그러면 그 이전에 일하던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구축해 놓음으로써 퇴직 이후에도 암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중요한, 어쩌면 발암물질에 대한 어떤 사업의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발암물질.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엔 우려보다 기대가 더 컸다. 청소용 솔벤트에 대해서 혹시 MSDS 교육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깔때기 그건 청소할 따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불순물로 이제 벤젠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벤젠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벤젠 안 좋다는 건 들어봤습니다. 어디가 안 좋다고 알고 계세요? 어디에 어떤 인체 부위에 무슨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백혈병을 일으키는 예. 성분입니다. 보통은 그런 것들을 이거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예. 정보들을 주고 이거는 벤젠이 0.1% 이상 들어있지 않으니까 발암물질이 아닙니다 라는 걸 입증하기 전에는 발암물질로 간주를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라벤마사는 이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조합원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예. 상황이죠. 노동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위험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너무나도 쉽게 그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금 여기 그 에어건이나 여기다 막 불어대면 이게 엄청나. 이게 이용계 계속 쓰고 있는 그 와이어인데 저쪽에 이제 고정적으로 저쪽에 와이어 또 있잖아요. 기재되어 있는 데는 이렇게 막 다 쌓여있어 이게. 얘랑 이용돼가 예. 밀폐를 시켜야 되는데 밀폐가 안 돼요. 이 금형이 이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의뢰를 했었다고 들었어요. 이기적인 근접 현장에 보험석에 단열재를 세라믹섬이라고 잘 예, 맞아요. 세라믹섬입니까? 세라믹섬은 2등급 발암물질이에요. 전부 이걸로 다 채우는 거예요. 저걸로 다 채워요? 요 위에는, 상부 위에는 조금 원 위에는 이걸로 포유시멘트로 바른 거예요. 포유시멘트로 바르고. 이섬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세라믹 섬유 이거 자체가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보온재를 마구잡이로 취급하게 되면 다 날리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죠. 가능하면 이게 발암성이 아닌 그 보온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장 안에 외부 공기가 들어와서 뭐 한번 들이친다든지 하기 전에 이게 먼지가 다시 날릴 가능성은 없나요? 예. 저런 건 누가 청소합니까? 작업자가 이제 에어로 불어갖고. 에어로 불어요? 에어로 불어갖고 저거를 딱. 네. 일자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2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이게 그 몰드를 만드는 과정에 장착이 될 거고, 그때 이제 바닥으로 그 세덱스 분진들이 떨어질 거고, 그죠? 나중에 그거를 에어로 불어내거나 하면서 작업장 전반적으로 비상화시키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에어를 부는 게 문제 아니라 사람 손으로 자체 만드는 게 문제지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세덱스 자체에 발암물질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필터로 쓰이는 척에 발암물질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필터가 있다고 하면 그걸로 바꾸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는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에어로 불어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일로 놓기 때문에 그 손에 묻은 것도 그 손을 맨날 닦고서는 뭐 만지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손일로 만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장갑 끼고 해야죠, 그래도. 장갑 끼면 걸려가지고 다 튀는 데고 어떻게 장갑 끼고 하나? 장갑 끼면 저 까칠까칠해서 손에 장갑이 묻으면 다 튕겨져 나가거든. 걸려서. 연장갑으로 만지면은 달라붙어 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접한 노동자나 현장을 방문한 조사원이나 모두에게 당황스런 순간이었다. 현장 조사는 자동차 하청 부품 공장과 완성차 공장, 그리고 조선소까지 전체 금속 산업장에서 진행되어 갔다. 모래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이게 먼지가 발생해서 호흡기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실리카도 폐암을 일으키는 거고 여기 용접하면서 수염이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폐암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용접하시는 분들한테 폐암은 아주 직업과 관련성이 높은 그런 직업성 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그런 사업장에서 주로 쓰이는 화학물질 제품은 시료를 채취해 연구소로 보내졌다. 제품 속에 포함된 발암물질의 함량과 노출의 정도를 확인해 발암물질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우선 시료에 대한 원칙은 이제 성분 분석 확인이 필요한 그 4가지 대상물질 중에서 주로 성면, 벤젠, 다육방향적 탄화수소에 해당하는 시료를 원칙으로 했고요. 이제 기타 MSDS 상에서 사실 자료가 없거나 영업 비밀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시료를 지난 11월 전국 금속노조는 6개월에 걸쳐 이뤄진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첫 번째 조사 결과 63개 사업장 9,044개 제품을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발암성 1급 물질이 4%, 발암성 2급 물질이 6%, 전체 제품의 10%가 독성이 매우 강력한 발암성 1, 2급 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에 발암성 3급과 기타 독성까지 합친다면 전체의 50% 정도는 발암성이나 생식 독성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물질들이 들어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전체 9,044개의 제품 중 위험한 수준의 1급 발암물질은 377개의 제품에서 2급 발암물질은 493개의 제품에서 발견되었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3급 발암물질과 기타 독성이 포함된 제품 또한 전체의 37%나 검출되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결과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만 43명의 노동자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결과였다. 발암물질이 어떻게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는지 증명하는 결과였다. 처음에 난 그 자료를 보고 내가 현대자동차 소속이라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최근 3년 동안에 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우리 40명이 넘는다. 이걸 통계치로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들었고 이제 현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좀 반응이 폭발적이고 그리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물질 중에 약 50% 이상이 실제 발암 내지는 유해 물질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소용주들도 상당히 반응이 민감하고 조합원들도 내가 작업하는 데는 또 이런 문제가 어떤 건가 하는 관심도들이 높아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일터에서 암을 얻은 노동자들은 나날이 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산재 사망의 1순위로 직업성 암을 꼽았다. 그것도 전체 사망의 30%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2007년 기준으로 0.1%에 불과했다. 일을 하다가 암으로 사망해도 그 죽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 산재를 은폐하려는 대기업의 방해도 만만치 않다. 노조가 없는 글로벌 기업 삼성은 피해 가족들에게 산재 신청을 포기하라며 돈을 건네기도 했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삼성이 원인을 제공했으면 책임은 져야 해요. 아파서 수술도 못 받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 남자.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한
삼성 백혈병 노동자는 모두 16명. 하지만 그중 단 한 명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인 나규철 씨는 회사에 대고 하소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우리 현장직 작업자들은 이야기 못 하는 거야. 이야기하면 기쁘고 정규직 같이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살아는 자체가 너무 비참해. 그 정도로. 그 사람이 많이 준다 그랬어요? 평생 밤잠 설쳐가며 일한 대가가 폐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억울하고 분통에 참을 수 없었다는 아내는 뒤늦게 산재 신청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 외롭고 긴 싸움을 시작할 무렵 현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찾는다는 금속노조의 전단지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한 100사람이면 90명은 안 된다. 포기해라. 하지 마라. 그 괜히 고생만 한다. 이라대. 나는 그래 고생이 하든 포기를 하든 내가 시간과 이런 거는 이럴지 몰라도 내가 또 다른 얻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난 포기를 못 한다. 왜? 안 해보고 포기를 하면 됩니까?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거는 내가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래서 내가 그냥 그쪽에서 또 금속이나 녹십자 병원에서 그렇게 막 그 힘을 주고 그래서 내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한마디로. 금속노조가 힘을 보태주지 않았더라면 선뜻 나서지 못했을 싸움. 2010년 10월 나규철 씨 아내 전말려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승인 신청서를 냈다. 이건 똑바로 참을 똥개 새끼지 이게. 그날은 삼성 백혈병 유가족들이 공단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한 첫날. 나와라. 이건이 똥구멍 바로 처먹는 놈 나와라. 폐암을 하시는데 현재 두 분 다 살아 계시는데 폐암 상기 사기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부산에서 여기까지 시한부에서 기업도 똑바로 참는 새끼들 전부 다.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갖고 이겨야 돼. 끝까지 싸워. 그러면은 자기 형제간이나 친척들이나 자식들이 그러면은 그럼 칼같이 하지. 이놈들이 칼같이 하지 아주. 자기들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쪽 편을 들면 안 되지 그거. 지는 놀러 다니다가 다신 것고 까진 것도 산재물 다 됐어요. 아니 대통령부터 다 해쳐먹었으니 씨앗 도둑놈 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과정에 삼성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가족들은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가족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싸움에 나선 사람들. 남편이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희망이 뭡니까? 너무나 고맙지. 만약에 고마운 거는 그거는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말로서 다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이 그분이 혼자는 힘들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힘을 많이 줬어요. 아무튼 녹색병원에 그분도 그렇고. 발암물질 현장 조사 사업과 함께 금속노조는 암 환자 찾기에 나섰다. 여기에 금속노조 소속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발암물질로 인한 피해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을 해왔던 분들은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암 환자들이 신고를 해오면 지금 현재도 인정이 되는 암 종류들은 바로 저희가 그러니까
직업병 인정할 수 있도록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그러니까 바로 하고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에 그걸 요청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독 직업성 암 환자 사례가 적은 것은 법정 발암물질을 지나치게 한정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414종, 유럽연합이 1100여 종을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건 겨우 59종. 노동자들은 암을 피할 권리도 없다. 형식적인 제도는 있지만 그조차도 노동자가 아닌 사측의 편이다.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유해, 위험 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발암물질을 사용하면서도 노동자들은 그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없다. MSDS 교육 받으셨어요? 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10여 년 돼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이 회사 다니면서 MSDS 교육 그 회사 측에서 한 거는 한 번도 못 들었어. 한번 그러다가 떨어지면 여기다 넣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좀 너무 심한데요, 이거? 이거 누가 보면 이게 사이다인 줄 알아야지 이게 디어핀지 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네, 여기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은 오퍼 외에 뭐 두 반장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솔벤트 70%라고 하는 게 솔벤트가 화학물질의 화학 성분의 명칭이 아니에요. 솔벤트는 그냥 무언가를 녹여서 닦아내주는 용재료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너, 솔벤트, 절사교 다 이런 명칭들에 불과한 거죠.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아유 여긴 발암물질 없네 그러면서 안심하고 일을 했다면 MSDS 자체가 이건 죄악이구나. 이건 MSD 자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는 게 발암물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시키는 도구가 됐고 노동자들은 거짓 자료들, 불충분한 자료들, 정보들 때문에 발암물질이 있는데도 아이고 안심하고 일을 했구나라는 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됐고 느끼게 됐고. 현장 조사 결과 MSDS 내 영업비밀로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전체 40%나 되었다. 형식적인 MSDS도 문제이지만 태반이 영업비밀인 물질들을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만지며 숨으로 들이마시며 살았던 것이다. 알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은 일터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은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현장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시간은 노동자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나와 내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 인식을 바꿔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희들이 이제 소위 회사에 취업을 해서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 노동자가 자기 건강권을 상실한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뿐인 자산인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건강권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서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건강권이 가장 필수적인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앞서는 것은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후배나 동료들에게 자신과 같은 일을 당하지 말라며 눈물로 호소하던 나규철 씨는 지난 11월 22일 끝내 눈을 감았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아내와 딸,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할 아들이 남았다. 이들에게 가장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